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짧게만 다룰게요. 짧게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 원희룡이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MOU 체결해가지고 그걸로 주식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 빼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원희룡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단체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삼부토건만 간 게 아니야. 근데 저기 따라간 기업들도 다 주가 조작을 해먹으려고 따라갔을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놔야 돼. 왜냐하면 저 따라갔던 기업들이 저기에 참여하면서 기사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 헤드라인 봐봐. 저게 네모가 다 기업 이름이죠. 네. 국보. 실제로 주가 급등해갖고 다 돈 벌었어요. 아, 웰 바이오텍 나오네. 웰바이오텍은 뭐 거의 삼부토건과 같은 회사라고 봐도 그러니까 저기 무방하니까. 폴란드까지 장관이랑 같이 갈 때는 사전에 저기랑 다 얘기를 해주고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거를 누가 선정했을까? 왜 선정했을까? 그렇지. 예, 이게 이제 수사로 밝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 포럼에 따라갔던 회사 있잖아. 네. 이 진짜 웃긴 회사가 있어. 뭐냐면 이 포럼을 주최했던 임원이 있어요. 네. 이 포럼을 주최한 임원. 네. 그 이 포럼을 주최한 임원이 어떤 회사의 사내 이사야. 네. 근데 이 회사가 여기에 참여를 해. 네. 내가 그래 사내 이사인데.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해. 그거는 이거는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맞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원희룡이가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야. 맞아요. 원희룡이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 그렇죠. 판을 깔아준 게 원희룡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원희룡이가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야. 원희룡이가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 녹취를 MBC가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삼부토건 해외 영업 담당 직원의 통화 내용을 이제 MBC가 확보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바람이 불었을 때 기재부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원희룡 장관이 치고 나가니까 결국은 원희룡 장관한테 밀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재부 차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저때 기재부 장관이 추경호 아니요? 네. 맞아요. 추경호인들 가만히 있고 싶었겠죠. 원희룡이 선도적으로 치고 움직이면서 먼저 가버리니까 추경호가 그렇죠. 했겠지. 야, 이거 심각합니다. 원희룡이 치고 나갔다. 네, 이거 심각해. 근데 기재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저 진술이 있는데 아까 시민부 기자님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 한국증권금융에서도 기재부 출신들이 가 있다는 거 보면은 네. 기재부 라인이 뭔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못 피하라는 얘기가 맞아요. 옛날부터 있는 거죠. 그 모피아는 원래부터가 이제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데 하필이면 그 최고의 권력자가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서로가 그냥 꿀이야. 딱 맞네. 서로 공생하는 거죠. 네. 얼마 좋아. 미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돈은 다 자기 돈 같으니까 그렇지. 이거 빨리 안 주스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 5년 동안 최대한 주워 먹고 예. 그다음 지나고 나면은 또 뭐 사라진다. 네. 그런 거지. 특검에서는 근데 관심 갖고 있는 거죠? 물론이죠. 총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그럼 김건희 다행이다. 특검에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입니다. 좀 마음 놓이네. 예. 두 번째가 그 김모 씨, 김예성 씨. 김혜성 사건. 씨. 네. 윤석열이가요. 다 나쁜데 하나 칭찬받을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윤석열이가 뱉은 말 중에 약속을 지키는 게 하나가 있어. 윤석열이가 대통령 출마 전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뽀개버리고. 근데 훌륭하지. 무슨 일이 아닌 게 지금 이 3특검 돌아가는 거 보면 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 연루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뽀개지기 직전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 진짜. 윤석열이가 요거 하나 약속을 야무지게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공약했던 그 목소리를 일단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지금 내부를 갖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3개월 안에 쇼군 안 밖에서 쇼군이라는 게 뭐 어디 그 쥐약 먹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참 뭐 안 써주고 지가 말하려고 그러면 참 멘트가 고급져, 그지? 그런 특징이 있어. 이거는 이제 대통령 출마 직전에 이제 몸 풀 때거든. 네. 근데 대통령이 됐고 심지어 탄핵됐는데도 이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있어. 이것만큼 해내겠다. 해냅니다. 진짜입니다. 훌륭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국민의힘 이슈가 잔뜩 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을 가장 잘 알면서 국민의힘을 잘 아는 사람 많겠지. 뭐 추경호도 많이 알겠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잖아. 네. 국민의힘 사정을 가장 잘 알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 계십니다. 김상욱 의원 박수로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십니다. 지난번에 이제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흥미로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언더찐유. 네, 언더찐유. 그게 이제 이게 이슈가 되더만. 그래 맞아. 그때 처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했었죠. 진짜 재밌었는데.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용어가 나왔어요. 아 그랬나요? 아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네네. 이제 시사용어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정착했어요? 맞아. 근데 했네요. 언더찐윤이라 그랬잖아요. 언더찐윤. 근데 그 언더친윤이라고 약간 변조를 해서 써먹으려고 그러더라고. 아 언더찐윤. 찐윤이라 그랬어요. 진짜 여기서 처음 얘기하셨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힘은 친윤이 아니다. 언더찐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들 계속 해먹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한때 윤석열의 손을 잡아줬던 거다. 그렇죠. 이제는 윤석열 날아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잡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움직인다. 야. 그 사람들은 뭐 인터뷰, TV 제일 싫어한다. 오히려 찍지 마. 알려주면 안 돼. 나는. 야 기가 막힌 분석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뭐 꺼내고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비난받고 공격받고 하고 있는데 네. 당을 나갔으면 조용히 있지 왜 자꾸 당을 공격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공격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잘못된 걸 좀 바로 잡고 바로 싶은 잡는 겁니다. 것이고요. 그리고 네. 또 좀 그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지. 네 맞아요. 민주당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당들도 반면교사 삼는 거죠. 기득권에 매몰되는 순간에 맞아요. 언제든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맞아.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된 이유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시민부 기자님 말씀하신 거 듣고 정말 기자님 훌륭하다는 생각 들면서 동시에 너무 부끄럽게 무슨 범죄단체도 아니고요. 네. 이게 범죄단체지 이게 어떻게 정치 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적인 뿌리가 깊어요. 그렇지. 문화적 불이. 문화적 뿌리가 깊고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감히 혁신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럼 일단은 그 특검 관련해 가지고 빠르게 좀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 당할 때 제일 열심히 엄호했던 게 윤상현이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끈 떨어지면 제일 먼저 수사받을 대상이라고 우리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윤상현이 공천 개입과 관련한 정황. 윤석열이의 목소리로 윤석열의 내부 고발자예요. 내부 오히려. 고발자. 네, 윤석열의 내부 고발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네. 네. 자, 김건희 특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디 누구 했습니까? 일단 윤상현 의원, 뭐 의원회관 사무실 등등을 압수수색했고요. 대단히 그리고, 땡큐. 예,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역시 압수수색했고. 대단히 땡큐.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김영선 전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꼬지려고 했다는 그 그렇습니다. 인물인데 네. 그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김상민은 국정원 또 법률특보. 그러니까 저 공천이 무산되니까 법률특보로 꽂아버렸잖아요. 맞다. 네. 맞네. 야, 홍장원 국정원 차장 해임하던 날 김상민. 김상민이 그렇죠. 그다음에 국정원장 통화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조태용인가요? 네. 예. 예. 그리고 조태용이는 김건희랑 연락하는 사이고. 그렇죠. 김건희는 김상민 좋아하고. 이게 뭐 다 연결돼 있어. 조국 수사 때 공을 세웠으니까 김상민 잘해줘야 된다고. 예. 그리고 정진석. 네. 정진석.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피의자로 지금 민중기 특검이 이 영장에 적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김건희 김건희 특검에서.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위원장이었죠. 정진석 전 맞아요. 실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조만간에 또 특검에 불려와서 수사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뽀개지기 직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추경호. 네. 추경호.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 방조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거 수사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내란 특검팀이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지금 이첩을 받아가지고 와. 이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다 걸리는구나. 내 과장이 아니야. 네. 하나하나. 진짜 국민의힘은 뽀갠다니까. 그래서 탄핵 대구도도 약속 지키고 있어. 조만간에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국민의 의원들이 불려올 국민의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줄줄이 그렇죠. 있습니다. 나경원 만만치 그렇죠. 않습니다. 나경원. 전화 받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국민의 의원들이 이미 오래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언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요. 네. 그 넘어오면은 무조건 통과시킨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언했기 아니, 때문에 선언했으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해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 의원님 그 개엄 당일날 네네. 저기 이제 계셨잖아요. 근데 네. 그 텔방이나 이런 데서 한동훈이는 자꾸 뭐 국회에 모이자 어, 그러고 맞다. 추경호는 가지 말라 그러고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의원들끼리도
이거 뭐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헷갈리게 왜 이러는 거냐. 그럼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추경호가 왜 이럴까.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싫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고 추정이긴 한데 그렇죠. 상식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이고 이걸 풀어야만 되는데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예. 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본관으로 모여달라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당 있는데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원내대표가 반기를 든다. 그 네. 반기를 든다는 것이 계엄을 해제를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예.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면 그 자체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는 국회에 있습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 오지 말라고. 당사로 오라고 하면 뭐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그래서 제가 그날 되거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추경호에 대한 욕을 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혼자만 화가 나셨어요? 아니 딴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냐고. 그때 사실 제가 그 상황 자체에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뭐 차분하게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화를 낸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유독 좀 화가 나 있었던 아니 것 그러면 같아요. 추경호 때문에 뭐 국회로 왔다가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글쎄요. 제가 그때를 되돌려 보면은 의외로 대부분 차분했던 거. 저는 화가 나 있는데 나머지 차분해요. 국민의 의원들은 의외로 차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당사가 있는 사람들은 매우 차분했던 것 같고. 그러면은 뭔가 그 중지가 모아졌다고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아는 거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로 가는 거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그 순간에 계산을 한 거지. 이 계엄은 저 사람들의 DNA에서는 계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내 스탠스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안전하니. 그렇죠, 그렇죠. 그 나중에 가서 이제 실패하면은 난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커집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진짜 뽀개입니다. 네. 우리 윤석열 형님은 한다만 하는 분이에요. 비록 3개월 안에라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혁신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오늘 또 전당대회 그 선관위원장 황우여 네. 또 뽑았거든요. 왜 뭐만 하면 황우여지? 아니 또 황우여예요? 뭐만 하면 황우여야. 경선 때 황우여였죠. 그렇죠. 항상. 그냥 황우여야. 그냥 황우여야 뭐지? 황우여. 왜 그냥 맨날 황우여인지 난 그래도 이것도 뭐 잘 하여튼 모르겠고. 거마비만 들으면 웃으면서 그냥 다 잘하시거든. 내가 궁금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예. 자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아예 모르겠어. 아예. 일단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국민의힘 안에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제가 볼 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하잖아요. 네. TK, PK 쪽, 네. 뭐 불경, 대구, 경북 이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혁신이 본인들이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주인이라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네. 우리가 뭐가 문제야? 우리는 항상 이겨왔고 앞으로도 이길 거야. 이번 대선에서도 우린 이겼어. 문제는 다른 지역이 지는 거. 서울과 수도권 왜 그렇게 못해? 너희가 문제야.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도권을 예. 계속 이렇게 달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너무 못하니까 수도권을 혁신해서 본인들은 혁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맨날 이기니까. 맨날 이기는 우리가 뭐가 잘못이야. 그래서 야, 늘 재밌다. 생각이 그겁니다. 국민의힘을 살리고 지키고 있는 건 우리 TK, PK야. 우린 지지 않아. 우리는 문제가 없어. 맞네. 그러니까 인정, 이제 인정. 인정 맞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혁신 대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본인들이 혁신 대상이 아닌 거죠. 그 안철수 와, 의원이 TK, PK를 혁신하겠다 하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혁신은 우리가 아니고 그쪽이야. 와 맞네. 그 생각 정확하네.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와 진짜 맞다. 야 맞네. 야 이거 설득되려 그러네. 야 맞아. 왜냐면 자기도 맨날 이겼거든. 그럼. 아우 수도권 왜 이렇게 못해? 심지어 이거 그렇게 어려워? 대선도 이겼는데. 대선도 이거 다 이겼어.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박빙이냐? 근데 좀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있었고 또 민주당에서도 있고 네. 보다 보면 좀 분위기나 조직이나 이게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직 선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조직을 참 좀 잘 만들고 잘 관리를 하는데 네. 좀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힘의 TK, PK 쪽 의원님들 상당수는 지역에 돈 있는 지역 유지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맺고 그렇죠. 있고 네. 이분들이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서로 간에 관계가 있겠죠. 예. 그 관계 속에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운영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자기 돈을 쓰면서 조직을 운영을 다 해요. 기름칠 그럼 여러 수 있는 조직들이 움직입니다. 어. 그럼 이 조직들은 이제 이 국회의원이 지시하는 대로 또 열심히 또 손발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럼 이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모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뭐 체육대 한번 하면 뭐 엄청난 인파가 모일 그 정도로 조직 관리가 탄탄하게 지역구가 되어 있어요. 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국회의원의 본연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탄탄하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기득권과 지역에서의 패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틈만 나면 지역에 가 계시고 특히 요즘 지역에 다 가 계십니다. 요즘 그래요. 요즘 보면 요즘 뭐 다는 아닌데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럴 걸로 의외로 생각하죠. 표정들이 좋으세요. 아 좋아요? 왜 그런 거죠, 그거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방학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방아. 야, 일 없이. 아니, 이것도 일리 있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막 야당에 공격당하고 그럴 때면 나가갖고 쉴드도 치고 방어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지금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 아니 중앙지법 앞에 가서 막 같이 농성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안 한다니까. 방학이야. 그리고 와, 얘기해 주신 거 맞네. 들어보니까 이것도 그냥 와. 쉰다는 느낌보다 그 체육대 이런 것도 내 노력인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항상 이기잖아. 그러니까 맞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와. 정말 야, 지금 맞아. 우리가 아까 뭐 시민보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아.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마치 무슨 범죄단체처럼 돼서 네. 금전적 이익에만 매몰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기 문화 뿌리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이 과연 이게 개인 한 명이 잘못돼서 생기는 걸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생각해요. 아니죠. 이게 구조가 돼 버린 겁니다. 네. 어떤 구조가 됐냐? 지역의 기득권 카르텔과 결탁하고 또 금전적 이익을 또는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는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네. 잘못된 정치, 나쁜 정치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인데 네. 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국민을 위해 큰 봉사를 해서 국민들께서 나를 지지해주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그것보다는 일단 내 기득권의 힘은 국회의원직을 지킨 데서 오겠죠. 네.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역 행사 빠짐없이 다니고 할머니들 손잡고 다니고 여기만 그렇지. 집중을 맞아. 하죠.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 꽉 잡고 있고 약점도 잡고 약점을 특별한 관계도 맺고 하면서 꽉 잡아놓고 꽉 그리고 잡는다고 한게 뭐 경우에 따라 아니, 서로 공범관계를 맺는 게 가장 유대관계. 배신을 못하게 딱딱딱 잡아놓고 거기 뭐 배신하면 강한 응징을 하고 하면서 꽉꽉 잡아놓은 후에 약점을 잡는데. 그 국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일도 이분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보안 발의도 쉽게 해요. 뭐 정부 부서한테 법안 가져오라 한다 도장 쿵 찍어주면 끝이죠. 발로 뛸 생각을 안 하고 시민들과 진짜 소통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행사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권한은 탐이 나지만 책임은 지기 싫죠. 특히나 이름이 많이 알려지면은 보는 눈이 많아지니까 맞아. 불편해집니다. 맞아요. 그러니 좀 나서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올려드리고 본인들은 뒤에서 실익을 챙겨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뭐 제가 제 언더진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번 되물어보면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네. 뭐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사실은 잘 이런 말씀 그분께 너무 송구하지만 존재감을 못 느꼈던 분이에요. 그랬죠. 그렇죠. 아니 실제 그랬죠. 계셨나? 하는 네, 분이고.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원내대표가 되며 근데 뭐 그전에도 계속 그래요. 권선동 그전에 또 주경호 뭐 다 보면 그렇게 자기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도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세력을 만들어 가잖아요. 당대표 선거. 당대표 네. 선거를 위해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 당의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마음 맞는 의원들도 모으고 의기투합도 하고 기획도 세우고 정책 비전도 세우고 법안도 내고 애를 씁니다. 근데 국민의힘 보면 그런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뚝뚝 들어옵니다. 재밌어. 그러면 누군가 미는 거지요. 아니 너무 재밌어.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가 되려면 세력이 없어야 돼. 세력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렇지, 있으면. 마음대로 오히려. 세력이 있으면 와, 세운 진짜 쪽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재밌다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보십시오. 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 잘 들을 거로 세워놨는데 말 안 들으니까 바로 내려버리잖아요. 바로 내려버리지.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김기현. 네, 김기현은 김기현. 시장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또 자기끼리 주고받고 막 그래. 네네 맞습니다. 네, 김기현이 시장할 때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시장으로 가면 그 자리로 가서 국회의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야? 근데 제가 21대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박성민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박성민. 친윤이라고 유명해요. 네네네. 박성민 의원이 저하고 처음에 국토위에 있을 때 되게 저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친하게 잘 지냈었어요. 지내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구의원을 하시고 구청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울산 지역에서만 계속 활동하다 국회의원까지 된 분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지역구를 양보하라고 했다. 울산에서 내가 해야 되니까 네. 박성민 의원이 제일 만만하게 보였나 보지. 경력이나 이런 면에서. 네. 그래서 박성민 의원이 와서 경선하자 그러면 그랬더니 딴 데로 갔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거기서 다진 게 오래된 거야. 선거를 5번인가 6번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지역이 다져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몇 번 하고 시장까지 했어도 박성민을 못 이기는 거야. 거기서 와서 붙어. 그랬더니 딴 데로 도망갔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분들은 모든 관심이 지역구 다지는 데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는 괜찮아.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그러면 공천을 받는 거죠. 그렇죠. 공천을 받으려면 당권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당권을 지키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끼리 뭉치는 겁니다. 뭉쳐서 허수아비 안 치는 거겠지. 예, 그러면 당권을 지키거든요. 네. 그리고 좀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를 유발해서 진영 정치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그냥 또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란 일을 하고 국민들께 봉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관심 그러다 보니까 없어. 나오는 정책이 없는 거예요. 나오는 그렇지. 정책은 없고 늘 혐오만 일으키는데 여기 좀 특징이 있어요. 또 좀 이렇게 잘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여기 제가 말하는 언더진윤 그룹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 껴주겠지. 좀 잘났다 싶은 사람들 안 끼워줘요. 아. 안 끼워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법대 내란과는 안 쳐주는구나. 안 쳐줘요. 그건 이제 도구로 보는 거죠. 네. 도구로 보고 그렇지, 도구로.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2명을 제명을 해라. 네, 쌍거를 제명해라.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 사실 좋게 평가를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고 보여주기식이지. 아마도 그냥 추정입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2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2명이잖아요. 네. 사실상 국민의힘의 좀 나쁜 관행을 만든 주류는 실세 여기가 따로 아니고 있는데. 따로 따로 있어. 있거든요. 근데 맞아. 여기는 안 건드리고 여기만 쳐내면 여기한테는 면죄부를 주는 명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면죄부를 줄 테니 자기를 간택해 달라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대박이야. 근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생각을 못한 게 있어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TK, PK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렇죠. 우리 잘못한 게 없어. 혁신 잘한 대상은 건 말이지. 수도권이야. 맞아. 우리는 혁신 대상이야.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 수도권이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안철수는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소리야가 돼버린 거죠. 아. 그래, 권성동, 권영세 잘했는데 왜? 너가 너 정상이 아니구나. 네가 혁신 대상이라고 나와버린 겁니다. 정상이 아니구나. 좀 메시지를 조금만 더 다듬어서 세련되게 했었어야 되네. 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조경태 의원이 이제 조경태. 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한담동 관저에 갔던 분들 다 혁신 대상이다라고 예. 선언을 했잖아요. 안 돼,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본질로 접근하죠. 그분은 네. 그나마도.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지금 문제는 여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 것 같고. 아니 그러면은 그 TK, PK가 그 언더찐윤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실상 우두머리가 없고 서로 우두머리가 안 되려고 해요. 아. 왜냐면 우두머리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예요? 아니 조직국장 아니고요. 근데 조직국장이 있대. 근데 이제 너 우두머리야 하면 이런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물 밑에서 자꾸 움직이는데 우두머리라 그조차도 하면 없어. 나는 아니야라고 하죠. 근데 이분들이 그조차도 근데 좀 대단하다. 아쉬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정치를 한다 그러면 좀 발로 뛰고 직접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네. 그리고 정책 어떻게 하면 내서 시민들께 에이. 이롭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큰 욕심. 아니 지금 다 얼마 전에 이익 보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산 심의하는 그 문건 하나도 안 보더라니까. 이번에 그거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안 봐.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입니다. 맞아요. 이 뿌리 이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사실 예, 방법이 없어. 뭐 누구 하나 바꾼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스스로 혁신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예. 혁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하는 척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죠. 의미가 없는 누가 올라오더라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상황입니다. 혁신은 하나만한 얘기지만 결국 혁신위원은 유권자입니다. 맞아요. 누가 나와도 걔가 나오면 무조건 찍어주니까. 유권자를 우습게 보니까 되게 우습게 볼 가능한 수밖에 일이에요. 없지. 계속 찍어주는데 왜 어떻게 안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 결과에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TK나 이쪽에서 김문수 지지가 확 내려가야지만 맞아. 이 변화가 생기는데. 야차 싶었겠지 그러면. 근데 도리어 이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역시 이제 우리가 방학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방학이라는 표현 썼냐면 자기 지역구 탄탄한 거 확인했어요. 확인했어. 그리고 지금은 움직여봐야 비난밖에 안 받죠. 그렇지. 그리고 뭐 그렇다고 예전부터 뭐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법안을 내는데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예. 이제는 뭐 열심히 뭘 막을 필요도 없고. 맞아. 그러니까 그냥 쉬자. 그러니까 제일 편할 것 같아. 저 말씀 들어보니까. 쉬다가 한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당권 경쟁할 때 그때 힘 모아서 당권만 잡으면 돼. 어. 그럼 그다음 또 총선 또 이어가면 되니까 맞아. 지역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쉬자. 아. 이게 방학이 돼 버린 겁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서 방학인데 방학 안 간 사람이 한 명 나경원 의원 정도 방학 안 가고 굳이 캠핑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봐봐. 그나마 나경원이 나은 편인데 제일 욕 많이 먹어. 왜냐 이 사람은 그나마 수도권이니까 계속 얼굴을 노출해야 되니까 이상한 드럼통으로 얼굴 노출하고